안녕하세요. 6주차 첫 번째 샷이 쉘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터미널에 쉘을 띄워서 쓰고 있는 거죠. 리눅스 쉘. 자, 쉘의 기능과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론적인 내용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우리는 실습이 중요한 거죠. 자, 쉘 기본 사용법, 그 다음에 입출력 방향 바꾸기, 뭐 이쪽, 저쪽, 이쪽에 대한 거 지난번에 잠깐 이제 연습을 해봤었고요. 맛을 봤었고 이번에 또 보는 거고요. 배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에일리어스와 히스토리. 요거는 이제 다음 주차에 할 거고요. 어쨌든 이제 요 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에일리어스도 한번 우리 맛을 봤고 히스토리도 맛을 봤죠. 프롬프트도 잠깐 맛을 봤는데 이건 이제 변수 ps1이라는 변수 안에 우리 프롬프트 설정이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거고요.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OS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는 일단 쉘부터 시작을 하는데 쉘의 기능을 설명하고 쉘의 종류, 우리가 쓰는 쉘의 종류를 잘 알아야겠죠. 일단 bash. bash는 원래는 이제 born shell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born shell이라는 건데 sh라는 놈.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잘 바꿔서 만들었다.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bash, sh가 born again 해서 다시 태어난 born shell이다. 그래서 이제 bash를 씁니다. 리눅스의 기본 쉘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 배시 말고 다른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초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나중에 그걸 꼭 써야 되는 쉘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로그인 쉘을 다른 쉘로 바꿀 수도 있고 로그인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거,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이제 VI에서는 단축키가 어려웠는데 단축키를 넘어서 이제 특수문자를 이제 쓸 거예요. 특수문자들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을 해본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차에 할 내용이고, 요 다음 주차에 표준 입출력 장치를 이해하고 입출력 방향 바꾸기를 이렇게 리디렉션 기호, 이것도 특수 문자인데 이거를 기호를 사용해서 바꾸기를 할 수 있다. 쉘 변수와 환경 변수의 차이를 이해하고 변수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에일리어스, 우리 ls-l을 이제 ll이라고 줄여 부르자 이런 얘기 했었죠. 에일리어스를 만들거나 해제할 수 있다. 히스토리 기능,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라는 명령어가 있다 그랬죠.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를 써서 엔터를 치면 이제 명령들이 쭉 나오고 느낌표 문자, 히스토리 문자를 사용을 해서 명령을 재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다음에 탈출 문자, escape 캐릭터, 이거는 역슬래시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원하는 형태로 바꿀 때 이렇게 탈출 문자를 사용을 해서 바꾼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환경 설정, 이거는 시스템에 들어있는 누구나 설정되는 어떤 사용자라도 적용받는 설정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은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내 어카운트하고 다른 사람 어카운트하고 다른데 그때 설정을 나만 특별한, 나만의, 나를 위한 그런 설정 파일을 만들어 놓고 싶으면 그런 사용자 환경 설정을 이제 독자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기본 명령, 아직도 기본 명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쉘 사용하기입니다. 자, 이 쉘 사용하기의 내용은 이제 쉘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 쉘의 뭐 종류라는 약간 뭐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로그인 쉘과 서브 쉘의 뭐 개념 같은 것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장 명령이라는 게 있다. 특수 문자가 있다.
표준 입출력 장치가 있다. 그래서 입출력 방향을 표준 출력은 모니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출력 뭐가 있어요? 또 출력을 이제 프린터로 하는 방법이 있죠. 프린터 출력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거를 출력할 때 종이에다가 출력하는 거, 방향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어디로 출력할 수 있느냐? 출력을 파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파일로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 보낼 수도 있고. 자,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변수 사용. 쉘 변수는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스크립트라든지 어떤 간단한 명령들을 내리거나 쓸 때 아직은 뭐 직접 해볼 그런 건 없었지만 이제 모든 쉘에 해당하는 변수, 전역 변수 같은 게 환경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요 현재 쉘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변수 같은 게 이제 쉘 변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떠나서 에일리어스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별명이거든요. 변수라기보다는 어떤 축약 이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해줄 수가 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는 이제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롬프트도 설정할 수 있고 시스템 환경 설정 할 수가 있고 사용자마다 각각 환경 설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etc 밑에 들어있는 설정 파일이 모든 사용자들 요 etc 밑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rc 이런 파일들이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이 되겠고요. 사용자 환경 설정 파일은 자기들이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rc 이렇게 숨긴 파일들 그런 것들이 환경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그럼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쉘은 여태까지 우리 계속 써왔잖아요. 그죠? 명령어 해석기를 계속 썼거든요. ls라는 명령어를 내가 쳐주면 그 명령어를 해석해서 이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뭐 그랬죠. 그 다음에 카피도 해주고 뭐 이름도 바꿔주고 그치? 근데 그런 명령어들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쭉 나열을 해주면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가 뭐 C라든지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런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쉘 명령어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쉘 명령어들을 뭐 조건에 따라서 뭔가를 해주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쉘 스크립트를 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ls 한 다음에 뭐 echo 한 다음에 뭐 copy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프로그램 되는 거잖아요. 이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조건과 반복이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조건과 반복을 해주려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고급적인 이제 프로그램 기능을 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 기능이 좀 필요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좀 더 기본적인 절차, 프로그램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놓고 가는 겁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기능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명령어 해석 기능은 이런 거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쉘이 자동으로 실행되어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쉘은 그러면 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느냐? etc 밑에 패스워드 보면 우리 테일 해가지고 본 적 있잖아요. 테일 해가지고 etc 밑에 패스워드를 보면 우리 아이디 뭐 스튜던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번 아이디도 있고 맨 끝에 보면 bash라고 돼 있어요. bash 어쩌고 저쩌고 밑에 bash 그게 우리가 쓰는 쉘 이름이다.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실행 파일을 또 실행시키면 bash가 또 하나 뜨면서 이제 subshell 그 밑에 이제 새로운 쉘이 만들어지면서 쉘이 또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쉘은 자체 내에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어서 반복적이거나 조건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쉘로 프로그램 짠 거를 쉘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학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었어. 사진.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은 .jpg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진에 이 이름들이 무슨 날짜별로 돼 있다든지 뭐 시간별로 돼 있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 파일 이름을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파일을 하나씩 읽어와서 그 파일의 조건을 보고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바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폴더에다가 한번 돌려주면 여러분들 파일이 뭐 사진이 뭐 수천 장, 수백 장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는 굉장히 강력해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리눅스를 잘하고 싶으면 특수 문자들을 잘 알아서 나중에 쉘 스크립트를 잘 작성을 이제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 설정할 수 있도록 초기화 파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화 파일에는 이러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놨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거든요.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놓거나 뭐 기본 권한을 세팅한다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배울 건데, 그런 것들을 해놓았다. 어디에 해놨느냐? 이제 etc라는 디렉토리에도 해놨고, 여러분들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bashrc, 뭐 .bash profile 이런 데 다 들어있어요. 자, 쉘의 종류는 이렇게 더 많아요. 보온 쉘이 있고요. 보온은 태어났다라는 말과 이제 발음이 똑같죠. born 이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born. 제이슨 보온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어쨌든 보온 쉘. 그 스티븐 보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온쉘이라고 지었고요. 요게 이제 이름이 sh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게 bash예요. born again shell.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콘쉘도 있고 C쉘도 있고 요즘 나오는 대시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시쉘을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설명들이 있는데, C쉘은 문법이 쉘 스크립트 문법이 C 프로그래밍과 같아 가지고 뭐 같겠어요? 비슷하겠지. 그래서 C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나도 이제 예전에 유닉스를 쓸 때는 C쉘을 많이 썼었거든요. 요즘에는 리눅스를 쓰면서 이제 bash를 씁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쉘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cat하고 etc 밑에 shells 이러한 파일을 보여다오. 이거 텍스트 파일이니까 cat으로 보여다오 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쉘들이에요. 쉘들. 그래서 뭐 보온 쉘, bash 쉘, 뭐 rbash, 그 다음에 dash 뭐 이런 쉘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콘 쉘이라든지 C 쉘은 당장은 깔려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깔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보거나, 아니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 apt-get 뭐 이런 걸로 해봤었죠. 그 다음에 콘쉘이라는 게 이제 AT&T 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었고, 뭐 이렇다, 뭐 C셀과는 달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좋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bash 본쉘 기반으로 본쉘이 좋았더라. 그런데 본쉘과 비슷하면서 C쉘, 콘쉘에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보온 어겐 다시 태어났다 만들어 놓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ash를 쓰는데, 리눅스의 기본 쉘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리눅스 쉘이 이제 bash라고 다들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쓰는 것도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dash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쉘이지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쉘. 대부분의 쉘은 기본 프롬프트는 달러예요. 내 프롬프트는 달러가 아니라 뭐 사용자 아이디도 있고 호스트도 나와 있고 뭐 디렉토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있는데요 라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ps1이라는 변수. 그래서 이 변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에코 달러 변수 내용을 보려면 달러를 써야 됩니다. ps1 요거를 해보면 뭐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ps1을 지워버리잖아요. ps1을 이 변수를 지우는 방법도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그거를 지워버리면 기본 프롬프트는 그냥 달러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우지 않더라도 그냥 sh라고 실행시키면 본쉘이 나오는데 본쉘의 기본 프롬프트인 달러가 그냥 나와버려요. 거기서는 ps1이 정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 굳이 해놓지 않았죠. 우리 그룹 아이디에서는 본쉘을 배쉬를 지원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혹시 들어간 사람은 나오고 싶으면 exit 하면 됩니다. exit 하면 쉘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C쉘은 뭐 기본 프롬프트가 이런데 뭐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뭐 cat 해보거나 tail 해보면 tail 해보면 이제 맨 마지막 줄이 나오는데 사용자 정보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줄이건 아니건 그 줄에서 가장 뒷부분, 가장 오른쪽 끝 부분이 이제 bin bash인데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binary files, 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bash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실행 파일이 있는데 이걸 실행시키면 이제 기본 로그인 쉘이 실행이 되는 거고 우리는 로그인 할 때 이거를 실행시키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환경 설정 파일을 거쳐서 프롬프트도 만들어지고 뭐 홈 디렉토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로그인하면 바로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설정에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테일 해보면 이렇게 10줄이 보이게 되는데 뒤에 보면 우리가 만든 계정은 이 두 개죠. 두 개. 처음에 스튜던트를 만들었었고 리눅스의 기본 쉘이 bash니까 이렇게 bin bash로 할당이 되었고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학번 계정도 마찬가지로 bin bash로 할당을 받았다. 근데 나는 bash가 쓰기 싫은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쉘을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bash가 지금 나온 쉘들 중에서는 가장 편한 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명령어 그 히스토리 화살표를 올리면 내가 최근에 쳤던 명령어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전에는 뭐 본쉘이라든지 C쉘이라든지 없었다고. 그래서 bash가 나오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옛날 것들도 써봤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화살표였어요. 오, 여기서 커맨드를 치기가, 타이핑하기가 되게 긴 것들이 많은데 화살표를 올리니까 아까 쳤던 거 다 나오네? 너무 좋다. 그래서 bash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쉘. 처음에 여러분이 로그인하면 들어오는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그 bin bash 있다 그랬잖아요. bin bash를 실행하고 들어온다 그랬죠. bin bash를 처음에 실행하고 들어오는 쉘을 로그인 쉘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그인 쉘. 그 다음에 그 터미널, 그 쉘에서 또 다른 쉘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거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경로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로명은 이제 path라는 변수에 있다 그랬죠. 여기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냥 bash만 쳐도 돼요. bash만 쳐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오타 작업하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자, sub쉘에서 또 쉘 명령을, 그러니까 쉘을 실행시키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그럼 또 다른 sub쉘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sub쉘을 종료하는 명령은 Ctrl D나 Exit이 사용이 되는데 Ctrl D는 특별히 설정 파일에 넣어놔야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Exit하고 Enter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안 돼 있을 건데 그거는 확인을 내가 못 해봤네요. Exit하고 Enter 이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sub쉘이 종료되면 이제 이전 쉘 환경으로 복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쉘이 로그인 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로그아웃을 하면 이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하면 첫 번째로 로그인을 하면 배시로 가게 돼요. 자동으로 리눅스니까. 그럼 이거를 로그인 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sh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실행시키면 본쉘이 하나 떠요. 본쉘이 뜨는데 아까 배시 쉘을 실행시켰던 터미널에서 실행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배시 쉘은 잠깐 사라지는 거죠. 이제 없고 나는 본쉘로 가는 거예요. 본쉘에서 또 대시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엔터 치면 대시라는 쉘로 또 가거든요. 그럼 이것도 서브쉘이죠. 그래서 이것도 서브쉘, 이것도 서브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ls 뭐 별거 다 되는데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 exit 하고 엔터를 치면 아까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본쉘로 나가게 되고 여기서 또 exit을 치면 그 전에 있었던 배시로 나가게 되고 여기서 또 exit을 하면 이제 그룹 아이디가 로그인을 했던 그룹 아이디에서 로그인을 했던 거기서 이제 그 터미널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여기 또 새로운 명령어가 하나 나오죠. PS가 뭐냐면 Process Status,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보는 명령어인데 지금 이게 뭐 그걸 외우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런 줄기 같은 걸 그려주거든요. 옵션이 그 마이너스 하이픈이 없는 F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내가 PS라는 명령을 실행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실행시켰죠. 그럼 그 결과는 실행시킨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여기 지금 running이라고 돼 있어요. running이라고 돼 있다. 얘는 이제 sleep 상태가 되고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터미널 2번, PTS는 터미널 번호거든요. 터미널 2번에서 지금 나는 로그인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SU하고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PS라는 그 서브 프로세스죠. 이 쉘에서 프로세스를 실행시켰잖아요. PS라는 프로세스를.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요걸 보여주고 끝났죠. 근데 얘를 실행시키고 있을 때는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 결과는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PS만 치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이 계정, 내 계정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쉘을 하나 띄울 거예요. 배시가 아니라 본쉘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프롬프트만 하나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로 온 거예요. 이 상태. 이게 이 상태다. 여기서 대시를 또 실행시켰죠. 대시를 실행시키면 이제 프롬프트가 또 하나 떨어지는데 얘는 이 상태다. 대시쉘. 그래서 대시에 와서 PSF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 SU 실행시켰던 275번 있죠? 여기 275번. 그지? 그 다음에 본쉘로 와서 실행시켰던 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대시를 실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서브쉘에서 PSF를 실행시켰다. 이게 이제 줄기로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exit을 한 번 하면 이 상태로 오게 되고 본쉘로 그 다음에 또 두 번 하게 되면 배시쉘로 왔죠. 배시쉘 프롬프트는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요 프롬프트가 이제 원상 복귀가 돼서 처음에 로그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쉘에는 바이너리 명령어들 이제 리눅스 명령어도 있지만 쉘 내장 명령도 가지고 있다. 그 뭐가 다르냐?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 할까봐 그래서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요. 자체적으로 내장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 어디에 없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파일이 없어요. 쉘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쉘 명령 같은 경우에는 cd 같은 거, cd는 보세요. 명령어들 ls처럼 자주 쓰는 명령어는 빈 밑에 있거든요. echo라는 명령어도
bin 밑에 있어요. cd라는 명령어도 비슷한 리눅스 명령어이겠거니 하지만 얘는 사실은 쉘 내장 명령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무데도 없어. 아무데도 없다. 찾을 수가 없다. where is라는 명령어를 써서 찾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내장한 명령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왜 그러지? 왜 없지? 이제 내장되어 있으니까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냥 이것도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굳이 구분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쉬쉘에서 이제 문자나 문자열을 출력하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 몇 번 해봤죠? 에코 메아리를 쳐봐. 에코 -n 하면 마이너스 줄바꿈을 하지 않고 에코라고 치거나 뭐 에코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에코 텍스트 에코 -n 텍스트 쳐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쳐보는 거, 이렇게 문자를 여러 개를 넣잖아요. Linux is fun 하면 에코 같은 명령어는 이렇게 스페이스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에코 홈이라고 치면 홈이라고 쳐줘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변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볼 건데요. 그 환경 변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 변수 중에 홈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홈이라는 변수는 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의 경로를 갖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사용자마다 홈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홈이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이 다 달라요. 사용자보다 사용자에 따라서. 그래서 나 같은 사용자는 이렇게 홈의 내용은 이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홈 밑에 여러분들의 학번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변수와 일반 문자열을 구분하는 방법은 변수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미리 정해진 변수예요. 변수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달러를 쳐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뭐 다른 변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변수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출력 명령 중에 다른 하나를 보고 이제 1차 시를 마칩시다. 출력 명령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printf가 있어요. printf는 C에서 봤죠. F가 뭐라 그랬어요? F는 포맷을 줄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printf는 이렇게 % 지시자를 둬서 뭐 이렇게 10진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릿수를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escape 캐릭터죠. 이게 탈출 문자. 탈출 문자와 어떤 그 문자를 써서 이거 이제 특수 문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죠. 역/n 이거 뭐였어요? 이건 next line 이란 뜻이죠. next line 다음 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rintf에서 그냥 치는 거 하고, 그냥 치면 프롬프트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해봅시다. printf linux 해보면 리눅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다음에 그냥 다음 프롬프트가 붙어버려요. 이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역/n을 내가 쳐주자. 그리고 printf하고 linux is fun 역/n을 쳤더니 printf는 echo랑 다르게 스페이스를 문자로 취급하지 않네요. 그죠? 명령어가 여기서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리눅스하고 끝나요. 자, 다시 printf하고 그러면 따옴표로 묶자. 겹따옴표로 묶자. 그래서 겹따옴표와 헛따옴표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부터는. 어쨌든 이제 겹따옴표로 묶어봅시다. 겹따옴표로 묶었더니 이 특수 문자가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fun을 찍고 이렇게 뭐죠? 엔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 10진수잖아요. 10진수.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C와는 조금 다르게 컴마는 없죠. 그 띄고 10, 20 주면, 그래서 printf에서 10, 20 %d 자리에 10, 20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고요.
여러분들 누누하게 얘기하지만 연습을 하면서 에러가 나면 절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2차 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좀 이따 봅시다.